자, 이제 우리가 페이지 36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법 실력과 수능 실력을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네, 훈쌤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야? 감정동사의 능동과 수동이지, 그치? 자, 그러면 감정동사의 능동이라는 건 뭐야? 사실은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거야. 이 문장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목적어가 반드시 있다라는 내용이 느껴져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예제 문제를 봐봐. 앞에 여기 you will find부터 해석해볼게, 쌤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대절을 심지어 지루한 강의하는 분조차도 뭐가 된다라는 거야? 약간 흥미가, 그러니까 강연자가 흥미가 있게 되는 거야? 강연자가 다른 수험생들을 흥미있게 하는 거야? 다른 수험생을 흥미있게 한다라는 상황이지. 그럼 능동이지. 선생님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뭘로 바꿔야 돼? interesting이 정답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이게 심지어 지루한 사람조차도 계속 뭐 하면? 계속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수업을 지루하다 하더라도 자꾸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수업이 자연스럽게 재밌어진다는 얘기야.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interesting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상 주어가 누군가에게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 표시는 안 되어 있어도 라고 써봐. 방금 윗문제 얘들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도 어때? 능동이잖아, 그치? 그거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봐봐, 밑에 봐봐. He is boring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는 사람들을 항상 뭐 하는 거야? 지루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뭔가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그러면 능동이라는 소리야, 얘들아.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뭐 어차피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각동사나 뭐만 조심하면 돼? 얘들아, 여기 ing 나오는 동사 중에 요거 한번 써보자. keep, leave, find, get 있지. 얘네들은 ing를 쓸 수 있어. 이거 예전에 배웠던 거 얘들아 기억나지? 이것도 하나 필기를 해놓자. 자, 우리 그러면은 1번부터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야. The news was 그렇죠. 뉴스가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입니다. None of the players are 그렇죠. interested죠. 왜요? 그렇지. 얘네들이 지금 재미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수동. 3번. I couldn't find anything that was. 자, 우리 혜림. 왜 pleasing이에요? anything이 주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anything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기쁘게 하는 거지. 무언가 여기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난다? 그럼 능동. 그 다음에 스티븐. 자, 정우. 왜 pleased죠? 스티븐이 기뻤으니까, 그치? 스티븐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면 pleasing이 답이죠. 그 다음 5번입니다. Those in-depth analysis may turn out to be. 자, 우리 건 surprising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앞에 있는 분석이 놀란 거예요?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거지? 정답은 능동. 6번입니다. 얘들아, 6번의 정답은 surprising이야. 오! 왜요? 앞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놀라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뭐다? 능동이 되는 거야. 해석해볼게. 방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게 할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잠깐만. 6번? 이거 잘못됐다. 얘들아, 미안해. 6번의 정답 surprised야. 다른 사람을 놀래키는 상황이 아니라 얘네들이 놀랬네요. 미안합니다. 얘네들이 놀랬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The teacher suddenly asked for my opinion. 선생님은 갑자기 요청하셨다. 나의 의견을. 그리고 그 의견은 뭐 했다? 나를 어떻게 만든 거야? embarrassed하게 만든 거지. 당황하게 만든 거지. 내가 당황한 거니까 수동.
8번입니다. We often find awkward silences.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 어색한 침묵이 뭐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정답은 능동.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shocking, 2번에 surprised, 3번에 amazing, 4번에 depressed, 5번에 interested, 6번에 humiliated가 아니라 X치고 humiliating입니다. 그 다음 7번에 얘들아 fascinated가 아니라 fascinating입니다. 그 8번은 같이 하자. 자, 1번부터 7번까지 질문. 7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대절이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줘요? 방법을 꾸며주죠. 그쵸? 그런데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아이들을 매료시키는 거야, 민지야? 아니면 아이들이 매료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방법이 매료시키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목적어가 생략됐어. 왜? 이 대시 뭐니까? 접속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납득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아기들을 매료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능동이야. 그래서 얘는 ing가 들어가는 거야. 자, 또 질문 6번. 자, 6번도 봐보자. 자, it can be false or it can be true but deeply humiliated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humiliated라고 나와 있다라는 건 앞에 있는 it 있죠. 이게 지금 humiliated, 그 뭐라고 하죠? 모욕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이것이 뭐예요? 이거죠. this 데이터죠. 근데 데이터가 저기 뭐야, 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나요? 데이터는 모욕감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ing를 쓰는 거예요. 자, 또 질문. 5번 답은 interested입니다. 됐어요? 질문 없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우리 그럼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계약 첫 주는, 그럼 계약 첫 주는 이 첫 번째로 써야 되겠네, 얘들아. 그러면 the first week.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지. 왜? 계약이니까 학교가 열린 거잖아. 그러니까 of school까지 써줘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까지가 1번. 그 다음에 두려움을 주고 냈다지. 두려움을 주고 냈다?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는 used to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조동사 used to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조동사니까 be, 여기까지가 2번이겠다. frightened일까요? frightening일까요? frightening이죠. 왜요?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놀라게 하는 거지. 두려움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 to 플러스 동명사 있죠? 이거를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복합관계사를 여러분들한테 빨리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복합관계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복합관계사, 아니야, 복합 뭔 소리야. 자, 투부정사가 나오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녀석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얘들아. be likely 투부정사, be inclined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be due 투부정사, 그리고 be reluctant 투부정사, 그리고 be eager 투부정사 있죠. 이 녀석은 반드시 세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아, 여기 명사가 나오는 거 아니야?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이번엔 전치사 투로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야. 그런 경우는 뭐가 있어? object to, 반드시 조심해야 돼. 별표.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얘들아 반드시 조심해야 되지. 그 다음에 adjust to 동명사, 여긴 좀 많아. when it comes to 동명사.
자, 요 네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네 가지가 수능에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object to 동명사, 그 다음에 뭐 물론 be opposed to 동명사 되지만 그 다음에 adjust to 동명사,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동명사, when it comes to 동명사. 그런데 아까 위에서 뭐였지?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be eager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be due to 동사 원형. 알겠지? 네, 요거랑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정 띄워넣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erts have been opposed to. 자, 그 전문가들은 반대해 왔었다. excessively, 엄청 과도하게 뭐 하는 것에 promoting, 촉진하는 것에 무엇을 증명되지 않은 식단의 식이 보충물들을 이 말이지. 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뭐 외우기로 했지 얘들아? be opposed to 동명사, object to 동명사 얘들아. 알았지? 요거 조금만 조심하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The magnesium content in whea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밀 속에 있는 마그네슘의 함유량은 어떻게 되어진? 그렇지. 포타슘의 비료로서 채워진 그러한 마그네슘의 함유량은 has declined. 감소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었다? 포타슘 때문이었다.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due to 포타슘이지. 그럼 due to 명사지. 그럼 due to 명사는 뭐라 그랬어 얘들아? 어디 갔니? 여기 due to 명사는 뭐뭐 때문에지. 이건 전치사로서 due to를 알 수 있겠지 얘들아. 별표는 굳이 칠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여기 is가 나왔어. 그럼 맞아요?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due to 다음에는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being이 나와야 돼.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헷갈리게 하는 중입니다. 앞에 포타슘이란 명사가 나왔죠? 근데 갑자기 is도 being으로 바꾸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초코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기억나? 방금 뭐라 그랬어? is가 명사인 동명사로 바뀐다고 했지. 근데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져 안 가져? 가져요. 그럼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포타슘이 주어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선생님? 포타슘이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야. 뭐에 대하여? 마그네슘에 대하여. 마그네슘 흡수에 대하여. 식물에 의해서. 됐습니까? 네, 사실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능률 김성건 교과서에 나왔던 거예요. 15년 개정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엑서사이즈 지금부터 정답 맞춰 드릴게요. 자,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왓칭, 3번에 업로드, 4번에 eating, 5번에 catching, 6번에 improving, 7번에 having, 동그라미, 8번에 동그라미, 9번에 storing, 10번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둘 다. 자, 여기서 질문. 9번 아까 정우야 쌤이 when it comes to가 나오면 뭐라 그랬지? to가 전치사라고 했지?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storing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에 관하여 라는 뜻이야. when it comes to부터 여기까지가. 또 질문. 10번 아까 lead to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명사야. 동명사야. 목적어. 그 다음에 앞에도 보면 barrier to 있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to가 전치사로 쓰인 거거든. 앞에 나온 걸 보면 돼. 그래서 making memory. 메모리의 회수 작업을 형성하기 위한 장애물이란 뜻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barrier 다음에 나오는 to는 전치사라는 것만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근데 수능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또 5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hurry to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inner hurry 있죠? inner hurry가 뭐예요? 전면구이자 부사구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쌤 말이 무슨 말이냐면
in a hurry라는 표현은 to 다음에 유랑 catching이 나오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뭐가 관계 있는 거야? from A to B. 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constructing과 병렬이야 그냥. 그래서 catching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석해 줄게. 그의 책 여행의 기술은, 이거 사실은 여행의 기술 여러분 책 봤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 아세요? 프랑스에? 모르세요? 저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작가의 소설인 여행의 기술, 에세이구나. 에세이인 여행의 기술에 보면 그거는 covered, 다루었다. every situations, 모든 상황을 다룬다. 어디서부터? 배를 만들고 오두막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텐트를 만든 것으로부터 그 선 없이 물고기를 잡는 거. 선이라는 게 뭐야? A line? 말 그대로 낚싯대 말하는 거지. 낚싯대 없이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가운데 낀 이너 허리는 서두르게 이 말이야. 서두르면서 텐트와 오두막과 보트를 만드는 작업으로부터 낚싯대 없이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야. 넘어갈게요. 또 없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케이스 1에 투부정사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좀 놓칠 수 있는 표현이 있거든. 그게 바로 뭘까? 이거예요. To say nothing of. 이 부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야, 이제 have no choice but 부정사는 외웠잖아. 아닌가? have no choice but 부정사는 이제 외웠지? 그 다음 동명사 관련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뭘까? 여기는 좀 많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there is no 동명사 있죠? 요 표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내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게 cannot help 동명사,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이제 내신이 아니라 이번에 수능에서 주시해야 되는 게 far from 동명사야. 이건 수능에서 주시면 해야 돼. 수능에서 잘 나와. 동사하기는커녕 동사하는 것에서 멀리 이 말이거든. 그 다음 end of 동명사. 이것도 수능에서 조심해야 돼. 결국 동사하게 되다. 그 다음에 내신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keep 목적어 from 동명사야. 왜? 이때 keep은 막다란 뜻이 되거든. 유지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내신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정답 맞춰볼게요. 자, 1번의 정답은 increasing으로 바꿔야 되고요. 2번은 맞습니다. writing 맞고요.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고요. 5번도 맞습니다. 뭐가 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게요. 자, 6번의 정답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It is of no use to learn something by heart. 다시. It is of no use to learn something by heart. 자, 7번은 I had no choice but to cancel my trip. I had no choice but to cancel my trip. 8번은 There is no denying that electricity supplies us with many valuable things in our lives. 이게 정답이고 9번의 정답은 I cannot help thinking that you did it on purpose. I cannot 혹은 can't라고 해도 돼. I can't help thinking that you did it on purpose. 얘들아 여기까지 질문. 8번 There is no denying that electricity supplies us with many valuable things in our lives. 자, 또 질문 없죠? 7번 질문? 이거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잖아. have no choice but 부정사를 그냥 외우면 돼, 유라. 근데 이게 지금 시제가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had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had. 취소할 수 없어도 되니까. I had no choice but to cancel. 나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앞에 잠깐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디였지?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서 but 있죠? 이 but은 전치사로 쓰이는 but이에요. 선생님!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라운드하고 있잖아요. 어라운드하고 벗 있죠. 어라운드하고 벗은 예외적으로 뒤에 투부정사가 가능해요. 전치사인데. 알았지? 예. 근데 어라운드는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벗만 얘기할게. 벗이 전체로 무슨 뜻이냐면 제외하고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 선택권이 없다는 건 투부정사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 벗이 except의 뜻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닛 엑서사이즈 정답 맞춰볼게요. 1번에 needed, 2번에 맞고요. 3번에 living으로 고쳐야 되고 4번에 specialized 맞습니다. 5번에 facing 틀렸습니다. faced로 고쳐야 되고요. 6번에 disclosed 맞습니다. 7번에 develop 틀렸습니다. to develop이 아니라 developed입니다. 과거 분사로 써야 되고요. 8번에 동그라미 맞습니다. giving 맞고요. 9번에 compared 맞습니다. 자, 10번에 spending 틀렸습니다. spent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2번? 여기 앞에 they 있지? they가 누구야? 닥터스죠? 메디컬 닥터스죠. 왜요?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은 숭배했다 의사들을. as if는 부사절 접속사잖아. 마치 의사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란 뜻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possessing부터 qualities까지 있죠, 여러분. 이게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 구로서 앞에 있는 보어인 exceptional beings를 꾸며주는 거예요. 다시 앞에 있는 exceptional beings가 보어 자리인 건 이해되시죠? 명사인 건 이해되시죠? 그럼 명사니까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죠. 그 형용사가 possessing got like qualities인 거야. 그럼 왜 쌤 possessing이 왜 맞아요? 아니 got like qualities가 신과 같은 능력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처럼이잖아.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능동이 맞죠. 그러니까 possessing이 맞습니다. 자, 또 질문. 7번? 자, 7번 보시면은 여기도 자, 바이 캐널 보트잖아. 카날 보트라는 게 운하배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운하배가 지금 앞으로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야? 발달되어진 거야? 발달되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ed를 붙여줘야 돼. 잠시만. 아, 미안합니다. 저게 뭐냐? 선생님이 잘못 봤다. A system of transporting letters and newspapers as well as people까지 있지, 혜림아. 거기까지가 주어거든? 거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동사야. 미안합니다. 동사 자리였어요. 자, 또 질문, 여러분. 10번? 지금 10번 보시면 이거는 거냐, 우리가 원래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나오고 동명사라는 표현을 배웠잖아. 그래서 spend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는 건 납득 갔지.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시간이 앞에 있잖아. 그러면 시간 입장에서는 쓰여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시간은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쓰여진이란 말이잖아. 그 시간은 is worth a lot. 많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정답은 수동인 형용사. 자, 또 없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 11번부터 15번 채점해 볼게요. 자, 11번부터 15번. 11번의 정답은 unconscious 앞에 being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shrink 있죠? 밑에 to shrink 있잖아요. 거기를 to have shrunk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 2번은 inhabited가 inhabiting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은 얘들아 밑에 줄에 tossing 보이세요? T-O-S-S-I-N-G 그게 toast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14번은 여러분 두 번째 줄에 thereby 옆에 있는 created 보이시죠? 그게 creating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분 마지막 줄에 맨 처음에 used 보이시죠? 그게 using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11번. 이 11번에서 낚였던 포인트는 spend, 시간, 돈, 노력, 동명사잖아. 민지야. 지금 보면 most of that이 뭔지 몰랐지? 이게 시간이었어요. most of that이 시간입니다. 그럼 that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16 to 18 hours a day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being unconscious는 동명사구입니다. 또 질문 12번 12번은 앞에 있는 the non-human creatures 있죠? non-human creatures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inhabiting부터 word까지 나온 거고요. 그 non-human creatures가 다시 주어잖아요. 잠깐만 미쳤군요 제가. 여기 the early humans부터 word까지가 형용사절이잖아요. 그쵸? 그 형용사절 뒤에 becomes가 동사로 나왔죠. 그 동사에 대한 주어가 the attraction이에요. 자, 제가 처음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자, 관광 명소는 초기 인간들이 시각적으로 가졌었던 비인간 생명체들을 향하여, 근데 그 비인간 생명체는 그들의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비인간 생명체를 향해 시각적으로 초기 인간들이 갖고 있던 attraction, 매력은, 혹은 관광 명소는, 근데 관광 명소 말이 안 되지. 매력은 profoundly, 심오하게 의미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수렵 채집인들 사이에서 동물들은 좋은 것이 아니겠다. 먹기에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생각하기에 좋은 존재들이었다 이 말이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옛날 인간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보다 먼저 동물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찌 보면 애니미즘의 좀 그 초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우리 지역에 먼저 살고 있다라는 걸 보고 쟤네들은 나보다 뭔가 좀 신성한 존재인가? 내가 쟤네들을 단순히 사냥해서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쟤네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해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자, 또 질문. 12번 어디가 틀린 거예요? inhabited가 inhabiting으로 바뀌어야 돼. 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2장짜리 드린 거 있죠. 그거 잠깐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숙제는 47쪽까지 숙제인데 제가 게시판에 아까 쉬는 시간에 미리 다 적어놨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페이지 앞부분 복합관계 대명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씨, 일찍 보내줘야 되는데. 자, 얘들아, 우리 관계대명사는 언제 배웠어요? 중2 때 배웠죠. 관계대명사는 명사 뒤에 나온다라고 배웠죠. 물론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불완전절이 나온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그건 알 거야. 그치? 그런데 what 기억나? w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뭔지를 몰라서 잡아먹었다가 했지.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근데 이번에도 또 돼지가 나와요. 그 돼지가 복합관계사야. 얘는 어떤 돼지냐면 what과 다르게 이 명사가 모든 명사인 거야.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얘들아?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what이 앞에 먹었던 선행사는 뭔지 몰라서 잡아먹은 거고, 얘가 잡아먹은 명사는 모든 명사를 잡아먹은 거야. 그러면 어쨌든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얘들아. 그건 맞고 ever를 붙이는 거야. ever를 붙이는 거야. 야, 나 모든 거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가 있는 거야. 물론 whosoever도 있다 얘들아. 안 나올 뿐이지 시험에. 알았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해석을 만약에 불완전하게 동사만 나오잖아. 동사하는 모든 것 아니면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뒤에 목적어가 없이 이렇게 주어 타동사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주어가 타동사하는 모든 것 아니면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때? 별거 없지? 설명을 1분 컷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whomever 보여? anyone who라고 써있지? anyone whom이라고 써있지? 왜? anyone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떠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거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물론 수학 명제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하자. 알았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whichever도 뭐야? 원래 which 앞에 명사 anything이 있는데 이 anything은 어떤 모든 물건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whichever로 바뀌는 거야. 마찬가지야. whatever도 뭐다? 어떠한 것인데 모든 물건을 가리키니까 잡아본 거야. 선생님 그럼 whichever하고 whatever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which하고 what의 차이랑 똑같아. which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범위가 정해져 있지. 근데 what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 그걸 뿐이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야, 이 교실에서 어떤 것이든 나한테 갖고 와. 그럼 교실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갖고 오라는 거잖아. 그땐 whichever를 쓰는 거야. 근데 쌤이 민지한테 야 민지야, 야 오늘 선생님이 너한테 한턱 쏠게. 너 뭐든지 먹고 싶은 것 말해. 그러면 범위가 없는 거잖아. 그때는 whatever를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문장 읽어볼게. 자 봐보자. Whoever is happy라고 나와있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행복해하는 모든 사람은 will make 만들 것이다. 무엇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to 또한 이 말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이 될까? 것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 된다는 거 납득까지. 그리고 무슨 자리가 된다? 주어 자리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기억나죠? 제가 걷지 기로 끝나면 명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712번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요? 자 we have right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권리를. 무슨 권리? 선택할 권리를이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용사구인 건 알겠지? 근데 갑자기 여기가 동사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절이야. 그치?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그치? 근데 후에 뭐야?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돼? 모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을로 끝났죠. 그러니까 whoever부터 want까지는 elect의 무슨 어? 목적어. 됐습니까? 재밌죠?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해석해볼까요? Ask for advice to whomever you depend on. 무슨 뜻이 될까요? 요청해라. 무엇을? 조언을. 누구에게? 얘들아 여기 to 전치사지. to 전치사지. 여기까지만 해석할게 쌤이. whomever you depend on. 너가 의존하는 모든 사람. 그치? 모든 사람에게지. 왜요 쌤? 전치사 to랑 같이 해석했잖아. 아하! 그러면 whomever부터 depend on까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누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그래서 무슨 절? 명사절. 됐지 정우야? 납득까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어때? 얘들아 명사절 복합관계대명사 들어간 명사 아무것도 아니지? 엄청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야. 근데 이거 보자마자 막 겁먹을 필요 없다고.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Whatever 715번 해볼게 얘들아. Whatever is going to happen will happen. 그럼 무슨 말일까?
발생할 예정일 모든 것은이지. 아 봐봐, 이거 발생할 예정이다잖아. 그럼 발생할 예정일 모든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발생할 예정인 모든 것은 will happen. 발생할 것이다.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무슨 절? 명사절. whatever D는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왜? whatever가 주어를 잡아먹었잖아. 얘는 주어도 잡아먹었고 앞에 있는 선행사도 잡아먹은 거야. 왜? 앞에 있는 선행사가 모든 명사니까. 됐지? 그래서 ever를 붙인 거야. 자, 여기까지 명사절 됐어요? 자, 51분이라서 부사절을 해야 돼요. 자, 부사절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부사절은 다음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얘들아,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뭘 잡아먹었다고? 앞에 있는 선행사 잡아먹은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명사절만 될까? 아니야. 부사절도 가능해. 그럼 선생님, 부사절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때는 양보의 뜻이 되거나 대조의 뜻이 돼. 밑줄 한번 가보자. whoever 동사 부사절은 누가 동사 하더라도 상관없이가 되는 거야. 앞에 원리는 똑같아. 그런데 whoever를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라고 해석하면 돼. 누가 동사든지 간에 상관없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whomever 주어 동사는요? 누구를 주어가 동사든지 간에 상관없이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whatever 동사는요? 무엇이 동사든지 간에 상관없이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how, whatever, wherever 주어 동사는요? 어디서 주어가 동사든지 간에 상관없이. 밑줄 그어보자. 언제 어디서 아무리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무슨 절이 된다? 부사절이 된다는 거야. 왜요? 모든 걸 담고 있잖아.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장소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아무리 뭐 해든 상관없이 갑니다. 777번 봐보세요. Be honest with your friends. 너의 친구에게 정직해라. However painful the truth is.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 However 다음에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지? 기억나? 쌤이 how 할 때 설명했잖아. how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쌤이 얼마나라고 해석하라고 약속했지? 똑같이 해도 돼. 얼마나 진실이 고통스럽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시. 얼마나 진실이 고통스럽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지가 상관없이. 이 정도 고통스럽든 저 정도 고통스럽든 이 정도 고통스럽든 이 정도 고통스럽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상관없이 무조건 너의 친구한테 뭐 하라고? 정직하라는 거야. 주절을 강조하는 거야. 여기다 써보자. 양보를 나타낼 때는 주절을 강조해. 선생님이 사실 너희들한테 접속사 정리해준 거 줬잖아. 거기에 써놨어.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Whoever you are. 너가 누구이다가 아니라 누구이던지 간에 상관없이겠지. 양보를 해석하는 거야. 너가 누구이던지 간에 상관없이겠지.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 Whatever you do. 너가 무엇을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겠지. 그럼 무슨 절? 부사절. 무슨 절? 부사절. 얘들아, 상관없이가 들어가면 다 부사절이야. 그리고 뭐가 중요해진다? 주절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쌤? do both. 여기서 do both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both인데 동사가 강조의 do를 앞에다 쓴 거야. 야, 제발 투표해라. if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이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던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투표하는 날 맨날 놀러 다니죠. 놀러 다니지 마시고 투표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779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시다. 다음 시간에 얘들아 쌤이 조금 더 보강해줄게. 자, 보시면 The game will be very exciting. 그 게임은 정말로 재밌을 거야. Whichever side wins. 그러면 어떤 편이 이기던지 간에 상관없이로 얘들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whichever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뭘까? 접속사 역할과 앞에 선행사를 잡아먹은 돼지인 상태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야. 되게 복합적이지.
그래서 복합 관계 형용사라 그래 사실은 얘 이름은. 근데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박수 치고 마무리. 얼른 가세요.